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세계지리 13강 건조 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지도의 A, D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는 알제리고요. 과거에 프랑스에서 식민 지배를 해서 인구 이동을 보면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많이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B는 2022년 이름이 바뀐 터키죠. 터키. 이제 이름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고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원래 자기 나라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불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튀르키예를 터키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터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칠면조라는 이제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올해 공식적으로 터키가 이제 국제 사회에 자기 나라 이름을 터키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터키라는 말 대신에 튀르키예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D가 아랍에미리트죠. 그래서 그냥 아라고만 적을게요. 보기를 보면 1번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지중해 주변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아프리카의 여기 북쪽 지역,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전부 다 해안가 지역이 더 인구 밀도가 높다. 그래서 A,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 튀르키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물론 이제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물어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치적인 이제 연합, 하나의 어떤 유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제력이 높은 나라, 잘 사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나라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터키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이 이게 찬성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에요. 참고로 튀르키예는 이제 국토 면적이 남한의 한 8배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약 97%는 아시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약 3% 이 부분이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 튀르키예. 그 다음 디귿 C는 이란은 수니파 교도보다 시아파 교도가 많다. 옳은 설명이에요. 이슬람교는 이제 그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어떻게 이제 인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갈리긴 하지만 가장 큰 건 그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외워야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수가 수니파고요. 그 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가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다. 이란, 시. 그래서 이란과 시아 이렇게 2로 연결을 해서 하나로 묶어두시면 좀 덜 헷갈리겠죠. 그 다음 리을 D는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청장년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서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오일머니, 석유와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건설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주로 젊은 남성들이 건설 노동자로 많이 유입이 됐죠. 자,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고요. 성비를 가지고 말을 하면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100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2번, 가 국가에 대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앙카라이다. 튀르키예죠. 참고로 튀르키의 수도를 이스탄불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자, 이스탄불이 물론 가장 큰 도시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앙카라를 수도로 정했어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반드시 수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이 수도지만 대표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워싱턴 DC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볼 때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거예요. 고대 유적이 많고 파묵칼레처럼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튀르키예. 그 다음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국가로 수도는 리야드이다. 수도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 사우디아라비아죠. 걸프협력회의의 회원국으로 최근 제조업 육성 및 비석유 부분 집중 투자를 통해 산업구조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튀르키예. 자, 튀르키예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석유 매장량은 많음, 그러니까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겠네요. 1차 산업의 생산액 비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적을 거니까 A하고 B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튀르키예보다 더 많죠. 자, 그래서 C가 정답이네요.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은 여행기의 일부이다. 가 지역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가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한 신계습곡 산지가 있다. 여기 C는 신계습곡 산지가 없고요. 여기 D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산맥은 아틀라스 산맥, 신계습곡 산지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여기 아틀라스 산맥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아 형성된 사막,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형성된 사막은 사하라 사막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막,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막이 아열대 고압대 때문에 만들어진 사막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정답은 A가 되겠네요. 1번. 그리고 남쪽의 수변한 지역에서 발원하여 북쪽의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흐르는 외래 하천을 모두 볼 수 있다. 나일강을 말하는 거죠. 정답은 1번. 2번.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서남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에서 빵의 역사는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경 생활을 하던 초기 인류의 음식은 죽 형태에서 시작하여 발효빵으로 변화되어 왔다. 기억, 밀로 만든 빵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 밀은 다른 곡물에 비해 기후 적응력이 커서 비교적 기온이 낮고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재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와 아라비아 사막지대, 니은 유목민들은 디귿, 난과 같은 빵과 더불어 유제품, 대추야자, 그리고 리을, 주로 사육하는 가축에서 얻은 고기를 함께 먹었다. 보기 볼게요. 기억은 밀은 쌀보다 인구 부양력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식량자원 단원에서 자세히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 니은은 유목민들은 종교적 관습에 따라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금기시했죠.
서남아시아하고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교를 주로 믿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저장과 운반에 유리하도록 부피가 작고 납작한 모양이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의 지역 내 사육 두수는 돼지보다 양이 많다. 서남아시아하고 북부아프리카는 건조 기후가 넓게 나타나요. 돼지는 사육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고 양은 물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필요하죠. 그리고 유목에도 훨씬 적합한 게 양이고요. 그래서 리을도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 3번. 다음 자료는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전통 의복에 관한 것이다.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주민들의 전통 의복, 건조기후 지역의 전통 의복을 말하는 거죠. 이 지역의 기후는 건조기후, 기역,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다. 적도 수렴대는 강수량이 많은 곳, 적도 근처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니은 기온의 일교차 때문에 품이 넓고 긴 형태를 띈다. 지역에 따라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천을 사용하기도 한다. 건조기후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이유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원리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건조한 지역이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교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곳은 사하라 사막이죠. 자, 그래서 일교차는 열대기후 지역보다 더 크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종교의 영향. 이 지역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교죠.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아니라 보편 종교인 이슬람교이다. 특징, 해당 종교를 믿는 이 지역의 여성들은 종교적 관습, 신념에 따라 긴 천 등으로 만든 리을, 니캅, 히잡, 부르카, 차도로 등을 착용한다. 여성들의 얼굴 또는 신체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옳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자료와 같은 전통 가옥의 구조물이 나타나는 지역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러한 시설을 바르기드라고 불러요. 바르기르라고 부르는데 앞에 내용 설명 부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외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하 관계수로를 비롯해서 차가운 물을 지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드는 일종의 냉방 장치죠. 자,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보면 이게 유도도 조금 낮고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이잖아요.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점은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건조기후 지역이다. 2번이 되겠네요. 상록화렵수가 넓게 분포하는 건 열대기후 지역. 상록화렵수, 낙엽이 지지 않는 화렵수죠. 회백색의 포도졸이 넓게 분포한다. 냉대기후 지역. 그 다음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한다. 몬순아시아 지역이죠. 그 다음 가옥은 개방적인 구조에 고상 가옥이 발달하였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겠네요. 5번. 다음 자료는 어느 지역의 지하 관계 수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 카나트를 만드는 일은 지하에서 흙과 돌을 양동이에 담아 지표면 위로 올리는 수직 통로를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니은 물이 필요한 마을에서부터 시작하거나 또는 물이 시작되는 곳에서 동시에 수평 통로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측량사가 수평 통로의 경사를 측정하여 리을 지하 수로를 팝니다. 물이 고이거나 너무 빨리 흐르지 않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완성된 후에도 터널을 보강하고 미음 풍화 작용으로 유입되는 퇴적물이 쌓여 물 흐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 물을 공급하기는 이제 전통적인 시설이 지하 관계 수로잖아요.
앞에 뭐 건조기후 지역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곧바로 선택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기역은 이란을 중심으로 건조아시아 일대에 주로 분포한다. 옳은 설명이죠. 자, 지하 관계 수로는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조금이 아니라 다르죠. 그래서 뭐 카나트, 뭐 포가라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내륙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거 구분하는 게 하는 걸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니은에서는 얌, 카사바 등을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재배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얌이나 카사바, 그 다음에 이동식 화전 농업은 열대 기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3번, 디귿의 물은 배후 산지에 내린 빗물이나 빙하 눈이 녹아서 형성된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물이 지표에서 증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은 화학적 풍화는 잘 안 일어나고요. 물리적 풍화 작용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6번. 다음 자료와 같은 세 국가의 산업구조 전략이 나온 배경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카타르,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전부 다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나오는 나라죠. 카타르는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총생산에서 비석유 수출 증대를 위해 비전 2030년 계획을 시행 중이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한다. 아무리 석유나 천연가스가 많더라도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이걸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유가 뭐 고갈되는 것도 고갈되는 거지만 국제사회가 화석에너지보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점점 이렇게 관심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대비도 좀 하는 거겠죠. 그다음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대비하는 신도시 건설과 두바이를 중심으로 물류 및 관광산업 육성하고 있다. 여기서도 신재생에너지란 말이 나오네요. 뭐 지구온난화랑 관련이 있는 거죠. 보기 볼게요. 기억,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여기는 건조기후지역, 사막이 넓으니까 1차 산업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니은, 장기적인 채굴에 따른 석유 매장량 감소. 옳은 설명이죠. 석유도 언젠가는 고갈될 거니까. 그 다음 디귿, 지구온난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설명했죠. 그 다음 리을, 불안정한 원유 가격에 따른 국가 경제 성장의 다변화 필요성 증가. 이것도 옳은 설명이죠. 석유하고 천연가스, 이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자, 2022년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석유 가격,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어요. 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동을 친다는 얘기는 불안정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인간은 불안정한 걸 싫어해요. 당연히 싫죠. 불안정한 걸.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도 석유 대신에, 석유나 천연가스 대신에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이네요. 7번, 다음 글의 가, 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가, 이곳은 아무다리아, 사르다리아 강에 물이 도착하기 전 대규모 변화 재배를 위해 관계 용수로 과다하게 사용되면서 점차 수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어족 자원이 사라져 어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은 생계를 잃고 있다. 뭐 사막화랑 관련이 있고요. 호수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자, 이제 세계지리에서 사막화와 관련해가지고 호수가 사라지고 있다.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사헬지대에 있는 차드호, 하나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아랄해. 이 문제에서는 아랄해를 말하고 있네요. 아랄해. 참고로 오래된 기출문제에서는 아랄해가 거의 원에 가깝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아랄해가 이렇게 지금 금음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네요. 그만큼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곳은 세계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비율이 높고 세계 각지로의 수출입에 따른 자원 이동량이 많은 지역이다. 주변 산유국 6개국은 상호 경제 및 안전 보장, 치안, 국방 등 영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걸프 협력 회의를 결성하였다. 자, 페르시아만을 말하는 거예요. D가 되겠네요. D가 페르시아만인데 이걸 다른 말로 걸프만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 이야기이긴 한데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전쟁 당사국의 이름을 보통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뭐 세계대전처럼 워낙 많은 나라들이 참전했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싸운 거잖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90년대 초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연합군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쨌든 그 세력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라크 미국 전쟁 또는 미국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국이라는 국명이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세력은 이 전쟁을 걸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그 무렵에 걸프전이라고 이제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은 다른 말로 걸프만이라고도 한다. B, D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자료의 환경 문제,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프리카 수단, 이집트 아래에 있는 나라죠. 남쪽에 있는 나라죠.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나라예요.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2003년 7월 이후 두 세력의 충돌로 인해 최소 20여만 명의 사망자 및 20여만 명이면 많이 죽었네요. 및 3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족, 종교 갈등, 아랍계와 아프리카계의 갈등. 수단은 북부 지역은 아랍계, 남부 지역은 아프리카계. 그 다음에 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와 약 25%를 차지하는 비이슬람교도 간 갈등. 종교 갈등을 겪고 인종 차이도 있고 석유를 둘러싼 갈등도 있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수단이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지구적 환경 문제, 초원이 점차 축소되고 농경과 목축에 필요한 물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의 기후변화로 생긴 갈등, 사막화죠, 사막화. 1번, 주로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아열대, 고압대가 되겠네요. 인체의 피부암, 백내장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자외선. 그 다음에 대기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주요 오염원이다. 산성비. 국제사회는 대책 마련을 위해 사막화 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피해 지역 산림 파괴의 주요 원인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다. 산림 파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도 산성비가 되겠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국가, 자연환경. 아틀라스 산맥이 국토의 북서부를 지나가고 사하라 사막이 남부에 넓게 분포함. 자, 이것만 보고도 알제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알제리는 앞에서 몇 번 나왔죠. 자, 원주민은 베르베르인이고 7세기 이후 아랍인이 유입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 나일강 유역을 제외하면 나일강 나오면 이집트죠. 이집트.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인구는 하천 주변과 삼각주에 집중된다. 주민은 유목 생활을 하던 베두인족과 다수의 아랍인이 거주한다. 다음 세 번째 국가, 국토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충적 평야와 고원, 사막에 분포한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라크가 되겠죠. 얘는 이라크. 주민은 소수 민족인 쿠르드인과 다수의 아랍인이 거주한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죠. 1번 기역은 신기스폭 산지이다. 아틀라스 산맥은 신기스폭 산지예요. 그 다음 니은, 사하라 사막은 한류 영향이 아니라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형성이 되었죠. 정답은 2번. 디귿 삼각주는 외래하천이 운반해온 퇴적물로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참고로 삼각주는 이름만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삼각주는 삼각형 모양보다는 다른 형태, 복잡한 형태, 불규칙한 형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름이 삼각주냐? 나일강 하구에 있는 삼각주가 정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정말 삼각형이거든요. 이걸 보고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델타 삼각주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4번 리을은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면서 주로 양, 염소 등을 사육한다. 양, 염소 맞죠? 돼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주변 고원과 사막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당연한 얘기죠. 정답이 아니겠네요. 2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주민생활. 학습 목표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주민생활 AD와 AD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가라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가나다라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거죠. 자, AD 및 가라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A는 주로 술록, 그 다음에 가는 주로 양과 염소를 유목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동식 가옥입니다. 자, 둘 다 이동식 가옥인 건 맞지만 가는 지금 북해 연안 툰드라 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나와 같이 물을 얻기 위한 지하 관계 수로입니다. 둘 다 모양이 똑같죠? 똑같죠.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사진이라는 것만 다르네요. B를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 부릅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포가라라고 부릅니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병, C와 다의 가옥 사이 골목이 좁은 이유는 두 곳 모두 오랜 기간 우기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집이 붙어 있고 골목이 좁은 이유는 여름철에 너무 더우니까 햇빛을 쬐면 너무 더우니까 가옥이 만든 그늘을 속으로 그늘로 다니려고 이렇게 골목이 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막 지역은 당연히 이렇게 늘 이제 더우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도 여름철에는 사막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건물 벽도 하얗게 칠하는 곳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골목도 당연히 좁은 거고요. 여름철 더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 D와 라는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여성 신자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히잡입니다. 옳은 설명이죠. 정, 정답은 4번이네요. 3번, 다음은 어느 국제기구에 소개된 한 국가의 농업 현황이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오렌지, 왠지 지중해 연안에 있을 것 같죠? 자, 어쨌든 설명을 볼게요. 관계 농업을 통해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계 농업, 그 다음에 총 180여만여 톤의 수출을 기록하여 2019년 세계 수출의 약 23%를 차지함. 전 세계의 거의 4분의 1을 수출했네요. 오렌지를 굉장히 많이 수출했네요. 쌀, 국토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외래하천. 자, 우리가 외래하천 세계지리에서 물어보는 외래하천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예요.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쪽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황하강도 외래하천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황하강은 중국에서만 흐르니까 분쟁은 없죠. 그래서 황하강은 잘 안 물어보고요.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이렇게가 대표적인 외래하천이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천의 삼각주에서 주로 생산이 된다. 자, 우리가 여기 설명을 보고서 이집트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대취하자. 세계 5대 생산국 중 하나로 연간 160만 톤을 생산하는데 이는 세계 총 생산량의 약 18%에 해당하며 주로 오아시스 농업 및 관계 농업으로 재배한다. 나일강의 선물이 이집트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4번. 다음 자료는 두 국가의 화석에너지 자원 A, B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제 1. 가나가 포함된 A, B 세계 소비량 비율 상위 5개국을 알아보자. 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물론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같은 곳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가 나오면 천연가스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천연가스가 나오면 석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율은 좀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천연가스의 비율이 더 높은 나라, 여러 나라가 있는데 카타르, 이란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천연가스가 독보적으로 높다. 대표적인 나라는 여기에다가 러시아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카타르, 이란,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중심이다. 잘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A는 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는 없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있으니까 얘는 석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나는 있는데 이란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없죠. 자, 그래서 B는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자, 참고로 전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 석유는 운송기관의 연료로 많이 쓰잖아요. 자, 물론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막 보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는 석유로 가죠. 그래서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동차가 많다 보니까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석유를 굉장히 많이 쓴다.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주로 가정에서 난방 연료로,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데요. 그런데 이게 천연가스는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해요. 화력발전소는 석탄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난방에너지도 석탄을 뗄 수 있는 거고요. 연탄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미국은 천연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이용해요. 대기오염이 심하니까 석탄 잘 안 쓰고요. 천연가스로 전기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물론 세계에서 3위 많이 쓰긴 하지만 석유랑 비교해보면 미국, 중국, 석유의 차이는 별로 안 나죠. 그런데 천연가스는 거의 3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훨씬 크게 벌어지는 게 천연가스다. 됐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자원을 봤더니 가가 사우디아라비아, 나가 이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A가 석유, 그 다음에 B가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A는 석유는 철광석과 함께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석탄인데 여긴 석탄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A는 석유는 화석에너지 자원 중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디귿 A 석유는 비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 그 다음 리을 비천연가스는 A 석유보다 연소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5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중 하나임. 가나를 구별하는 건 쉽죠. 가는 석탄 제로, 석유, 천연가스.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요. 자, 생산량이나 매장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석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얼마나 하느냐.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나라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둘 다 나와요.
그러면 발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나라에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값싼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것 같아요? 아니면 값비싼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들 것 같아요? 당연히 값싼 걸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비싼 건 상대적으로 아껴서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둘 다 많이 나오지만 석유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하지만 자기 나라 안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석유보다는 천연가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 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값이 더 싸니까. 대기오염 물질도 더 적게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 나오는데 3차 산업은 없죠. 그런데 1차 더하기 2차 더하기 3차 산업의 비율은 100%잖아요. 나중에 뭐 혹시 숫자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면적 대비 산림 면적 비율이 0.5%. 나무가 없다는 얘기죠. 사막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네요. 가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튀르키예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나 튀르키예보다 3차 산업 비율이 높다. 1차 큰 차이 안 나고요. 2차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높네요. 2차는 제조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광업, 석유를 캐거나 뭐 천연가스를 캐거나 석탄을 캐거나 광업도 2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더했더니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크죠. 그래서 3차 산업은 튀르키예가 더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 니은 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나 튀르키예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다. 옳은 설명이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오일머니, 외국에서 젊은 남성들이 건설 노동자로 유입된다. 그 다음 디귿 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나 튀르키예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사막의 발달에 있다. 그 다음 리을 나 튀르키예는 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국가 총 수출액에서 원유와 석유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3번. 6번. 다음 자료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조사한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석유, 천연가스 중 하나임. 이 문제는 위에 있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표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누가 말해주는 이렇게 먼저 뭘 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위에 있는 걸 보고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 표를 보면 되게 명확하거든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의 A, B 생산량 상위 3개 국가. A를 봤더니 1등이 이란, 2등이 카타르, 3등이 사우디아라비아네요. 그런데 B를 봤더니 1등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중심이다. B가 석유가 되고요. A가 천연가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기 볼게요. A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옳은 설명. B는 석유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A는 B보다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 석유가 더 많이 쓰이죠. 그 다음 A는 B보다 세계 총 생산량 대비 서남아시아의 생산량 비율이 높다. 이건 석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석유가 더 높아요.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세계 1등, 독보적인 1등이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도 3위 국가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수치가 높아요. 미국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1, 2위가 서남아시아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에 비해서 석유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가지고 뭐 쿠웨이트, 뭐 아랍에미리트,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1번. 7번. 다음 자료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각국 대표님들은 자국의 산업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세요. 가 대표,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라는 장점을 살려 메카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비석유 부분 육성, 원유 수출보다 석유 화학 제품 수출 비율을 확대할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네요. B가 되겠고요. 나 대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네요.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인공섬, 쇼핑몰,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류, 국제금융 중심지로 변모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니까 C가 되겠네요. 그럼 B, C 정답은 3번. 다 대표는 주변 국가에 비해 천연 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아서 석유나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피라미드와 같은 고대 문명 피라미드 이집트 A가 되겠네요. 한 관광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나일강과 지하수를 활용하여 사막을 경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다음은 다큐멘터리 촬영 장면을 계획한 것이다. 촬영지역 가나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가. 북부 아랍계 유목민과 남부 아프리카계 정착 농부 사이에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이 물을 얻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앞에서 한번 설명 나왔죠. 수단에 대한 이야기죠. 넘버 2. 사막화 방지 노력으로 사막의 남쪽 지역인 사헬 지역 일부에 거대한 녹색 장벽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현장 모습. 수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A네요. 그 다음 나. 과도한 관계 농업으로 호수로 들어오는 강물의 양이 약 70% 감소하여 30%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호수 바닥에 드러난 마른 땅 위에 여러 척의 배가 버려져 있는 모습. 사막화로 인해서 호수의 면적이 축소된다. 아라레 아니면 차두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관계 농업, 이건 아라레에 대한 이야기예요. C가 되겠네요. 국제기구와 해당 정부가 나서서 축소되어 분리된 호수 중 일부를 살리기 위해 방풍링을 조성하고 댐을 건설한 현장 모습. 아라레. 자, 그래서 A, C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3강 문제 해설 마쳤고요. 14강 문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